암이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에 5가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암 진단을 받고 인생을 바꾼 환자들이 있나요? 암 진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제가 드렸는데요. 이 말을 처음 들은 분들은 말은 쉽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암이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중 한 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환자분은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조그마한 회사의 CEO였는데요. 직원은 한 20명, 매출은 매년 이렇게 성장해 갔는데요. 이분이 주 6일 근무를 해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점심은 대충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그리고 저녁은 거래처, 술자리, 운동은 시간이 나면 하겠다며 몇 년째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버텨야 하는 시기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건강 챙길게요. 그런데요, 그 나중은 없습니다. 보통 면저병이 옵니다.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는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무슨 소용이야. 다 무너졌네.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장님, 혹시 암을 이기고 나서 제가 지금보다 정말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자신을 돌보며 살겠다고 지금 바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암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경고이자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에 5가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 저녁 루틴을 자기에 맞게 새로 만들었어요. 저녁 11시 이전에 무조건 추천한다. 아침 6시 기상 후에는 30분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스트레칭과 운동한 다음에 마음 알아차림 이런 명상들, 그리고 아침에 걷기 같은 것을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식단 전환이었습니다. 좀 가공식품 좀 줄이고 자연식 우유로 식단을 좀 바꿨어요. 그 신성한 어떤 제철 채소와 충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원칙으로 딱 식사 원칙을 정했어요. 야식 끊자. 그래서 야식 끊고 아침은 공복을 좀 유지하자. 그래서 충분한 생소와 이 사과당근 주스를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은 하루에 2끼 먹는데 자연식 위주로 다 바꿨다고 합니다. 소화와 흡수 또 포만감을 위해서 또 계속 꼭꼭 씹어 먹는 이걸 실천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것을 아침 늦게 좀 출근하고, 그리고 일찍 퇴근하는 생활로 사장 출퇴근을 한 거죠.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정과 함께라고 하는 큰 원칙을 딱 정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주 5일은 아침에 한 30분, 저녁 식사 전에 한 30분, 공복에 한번 걷자. 그리고 매 식사 후에는 20분 가볍게 걷기를 또 실천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심장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이 또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누워서 하는 자연치유 운동 3분을 붕어 운동과 모관 운동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 마무리로 꼭 놀아보내는데 이것도 열심히 잘 실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음 돌보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냥하게 나를 배려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를 위한 한 3문장만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내 몸이 정말 고마워할 일이 뭐 하나 있는가? 오늘 마음이 편해진 순간이 뭐가 있었는지,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이 뭐가 있었는지 노트에 한번 적어보기 루틴을 한번 계속 실천했다고 하는데, 둘째는 이 부정적인 감정 관리입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 말 대신에 그래도 오늘 정말 잘한 게 뭐였지? 이를 한번 먼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도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작은 말의 변화가 나를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따뜻한 힘이 된 것입니다. 또 셋째는 마음 회복 시간 확보인데요. 하루 최소한 30분 정도는 오버치 좀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걷기, 뭐 명상 같은 것도 괜찮겠죠. 따뜻한 차 한 잔도 한번 좀 즐겨보시면서 번거로웠던 마음을 좀 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것도 열심히 잘 따라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보내는 그냥 상냥한 말 한마디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하는 이런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후에 병원 치료는 다시 병행을 했고 스스로 만든 건강 루틴을 지켜가면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체중이 일단 한 8kg 정도가 감량되었다고 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 뱃살이 뚱뚱했던 것이 정상으로 다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혈압과 혈당, 이 콜레스테롤이 모두 정상 범위로 다 검사상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얼굴빛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막 그 찌들어 있던 그런 표정에서 뭐 그런 것들은 온데가 안 되었고 맑고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돈과 일에 쫓기느라 가족 얼굴을 하루에 10분도 못 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녁마다 아내랑 산책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야 삶의 의미를 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달을 것 같다.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암이 제 삶을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을 다시 돌려준 선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암 진단은 분명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처럼 암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암이 왔을 때 왜 나한테 대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선생님이 내 몸에 암을 만드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원장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가끔은 좀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암을 만드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암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몸속에서 조금씩 자라온 결과입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는 모르고 반복하는 암을 부르는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단 음식으로 막 허기를 채우는 거, 늦은 밤까지 막 스마트폰 붙들고서 막 수면 부족한 것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폭식하거나 막 담배 피우고 막 술 마시는 것들, 또 운동 대신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바뀌고 면역 시스템은 점점 무너집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의 30에서 50%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이 단순한이에요. 이것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누구나 정말 몸속에다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별로 내 생활, 내 삶, 이 환경입니다. 암을 자라게 하는 대표적인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양 불균형입니다. 가공식품, 정제한 당, 또 고지방 식단, 섬유질이 부족한 거, 이런 음식 습관이 암을 성장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긴장된 삶, 불안과 분노에 이런 거에 갇혀있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 몸속 코티솔의 어떤 과다 분비로 인해서 면역세포 기능이 바로 억제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활동 부족이죠. 이 혈액순환 저하를 만드는 이런 활동 부족들은 림프 순환을 정체를 만들고 암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갑니다. 넷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감소가 오면은 세포의 어떤 회복력을
우리가 점점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네이처 리브 캔서라고 하는 암 전문 저널에 실린 이게 상당히 유명한 저널이죠. 이곳에 보면은 수면 부족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결국 줄이게 되고 세포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우리의 만성염증 그리고 면역력 저하를 만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기능이 즉 우리가 이것을 아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기능을 갖다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이 부족해지면 몸이 암세포와 싸울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네 번째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2008년에 일본 미야기 현인 코호트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학계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데요. 4만 명 이상을 10년 이상 추적한 조사한 거예요. 그 결과에 가공 섭취가 많은 사람들,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 수면 시간이 부족한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암 발병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았다라고 합니다. 특히요,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이라든가 매일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 주 2회 이하의 신체 활동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암은 단일 어떤 요인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겹쳐서 만드는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암은 단순히 없애야 할 덩어리가 아닙니다. 암이 자라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자연치유는 그 암이 자랄 수 없도록 몸속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는 일이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을 만들지 않는 환경의 4대 축이 있는데요. 첫째가 맑은 혈액이에요. 내 몸에 맑은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염증과 독소를 줄이는 어떻게 보면 식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면역을 만드는 건데요. 충분한 수면과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죠. 셋째가 원활한 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매일의 어떤 움직임과 어떤 깊은 호흡이 혈액순환에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셋째가 건강한 마음이죠. 자신을 돌보는 태도와 긍정적인 어떤 이런 감정들을 갖는 것.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암이 자라기 어려운 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암을 만드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다 시작된다는 거죠.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암을 만드는 삶을 멈추는 순간 치유와 회복의 삶이 확 열립니다. 미래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